지역의 이슈를 짚어드립니다. 헬로 이슈토크 함께 하시죠. 한때는 북적이는 도심의 중심이었지만 인구 감소 영향으로 쇠퇴한 지역들. 최근 도시 재생 사업으로 기대치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특히 청년 인구 유입과 창업에 있어 기회의 장이 되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특히 인구 소멸 지역인 경북 북부 지역이 주목받고 있는데요. 어떤 성과가 있었고 앞으로의 과제는 무엇인지 이 시간 이슈토크에서 짚어보겠습니다. 기화서 경안대학원대학교 커뮤니티 정책학과 교수 그리고 조정훈 오마뉴스 기자와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우선 도시재생이라는 말에 이제 익숙해질 법도 한데요. 그래도 어떤 사업인지 개발과는 무엇이 다른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조 기자께서 정리해 주시죠. 네, 도시재생 말은 많이 들어봤는데 네. 과연 어떤 게 도시재생인지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네네. 또 궁금하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도시재생 사업은 문재인 정부가 주요 국정과제 중 하나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네. 전국의 낙후 지역에 약 500개 정도를 지정을 해서 매년 재정 2조 원 그리고 주택 도시기금 5조 원 또 공기업 사업비 3조 원 등 매년 10조 원을 투입을 합니다. 그래서 5년 동안 50조 원을 투입을 해서 소규모 지역을 살리겠다. 즉 이른바 이제 우리 동네 살리기 사업이다. 이렇게 한마디로 정의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주로 지금 재개발 같은 게 상당히 대도심에서는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재개발 같은 경우는 계획구간 전체를 이제 허물고 한꺼번에 다 허물고 난 다음에 새로 건축물을 이렇게 아파트를 짓는다거나 이렇게 하는데 도시재생 뉴딜 사업은 계획구간의 기존의 건물들을 그대로 두고 있습니다. 허물지 않고 그대로 두고 있고 거점 공간 등의 조성 그리고 시설물을 추가로 설치한다든지 리모델링을 하는 거죠. 재생을 하는 거죠. 즉 이제 일종의 리모델링 사업인데요. 네. 이제 기존에는 지자체나 또는 국가가 주도를 해서 사업을 해왔다면은 또 도시 재생 뉴딜 사업은 그 지역의 주민들 스스로가 제안을 하고 그 지역 주민들이 스스로 타당성이 있다 이렇게 한다면은 이렇게 또 지자체가 또 판단을 한다면은 정부가 사업비를 또 지원을 해주는 사업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더구나 이제 사실 우리 경북 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332개 읍면동이 있는데요. 이 332개 읍면동 중에서 무려 255개가 지금 쇠퇴 지역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퍼센트로 따진다면 76%가 넘는 수치인데요. 또 이 가운데서 116개에서는 긴급 재생이 필요하다. 이 정도로 우리 지역이 굉장히 좀 낙후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더구나 인구 소멸 고위험 지역이 이제 전국의 11개 시군 가운데 무려 7개가 이 경북에 있기 때문에 도시재생 뉴딜 사업은 더구나 우리 경북 지역에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정리해보면 도시재생 뉴딜 사업은 기존 건물들을 유지한 채로 주민 참여적인 도시 리모델링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최근에도 소규모 재생 사업들이 선정이 됐습니다. 우리 지역 좀 짚어주시죠. 우리 지역 좀 많은 편입니다. 먼저 대구광역시는 달성군, 그리고 이제 경상북도는 경주, 영주, 성주, 그리고 청송봉화, 그리고 김천 이렇게 네. 포함해서 7군데가 선정이 되어서 이제 각각 2억 원씩의 도시재생 뉴딜 사업이 예산을 지원받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좀 구체적으로 보면 좀 네. 단어가 좀 재미있습니다. 좀 기발합니다. 이제 도시재생 뉴딜과 관련해서 콘텐츠와 관련 얘기들이 뒤에 좀 나올 텐데 네. 어떤 걸 하느냐에 따라 다른데 그 이름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 사업 이름이 명칭이 영주의 경우에는요. 영주 풍기읍의 서부 1리라고 하는 그 동네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네. 도시 재생을 하는데 그 도시 재생의 그 사업 이름이 인삼인해입니다. 인삼인해요. 우리 보통 사람이 그 산처럼 바다처럼 많이 모이면 인산인해라고 그러잖아요. 그쵸. 여기는 이제 인삼이 유명하니까 인삼인해라고 이제 사업명이 이렇고. 네. 그다음에 이제 청송에 이제 진보라고 있습니다. 진보는 이제 한자로 이제 참진자의 법의 법자를 씁니다. 그러다 보니까 참되고 보배로운 이야기 그리고 진보 미담이라고 하는 이런 이제 사업명으로 뭐 다양한 것들을 해 나갈 겁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뒤에 소개를 할 겁니다. 네. 근데 하나 영주에는요. 우리가 대구 경북에 방금 제가 이제 합해서 7개가 선정됐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영주시의 경우는 참 이런 도시재생 관련해서는 실적이 좋아요. 2014년, 17년 계속 선정이 되었습니다. 됐고 이번에 또 이제 선정이 되었으니까 세 번째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예산의 여유가 생겼다기보다 좀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이 만들어진 거죠. 그러니까 이제 각 동네마다 좀 이 노후화된 담장 그리고 또 주택도 좀 너무 공가 폐가들이 있어서 좀 불량하고 이런 것들이 많잖아요. 이 경관으로 봤을 때 그렇죠. 이런 걸 좀 이제 좀 개보수를 한다든지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그런 이제 사업이 시작되는 거고 이제 바로 이런 곳에는 보통 이제 하는 것이 이제 골목길 벽화 조금은 저는 좀 너무 이게 좀 이제 식상해졌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뭐 전국 곳곳에 가면 다 골목길에 벽화 그림 그리는데 어쨌든 네. 이 벽화하고 그다음에 또 이제 좀 이렇게 좀 흐릿한 조명도 좀 새롭게 밝히고 그리고 조명도 좀 새로운 디자인으로 만들어낸다든지 하는 그런 사업들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 청송군 역시는 이제 청송군은요 무려 160억 원을 들여서 2025년까지 네. 청송군의 2개 지역과 아까 했던 진보라는 지역의 2군데를 대대적으로 지금 다시 말해서 리모델링 수준으로 지금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일단 결과는 지켜봐야 되겠고요. 그다음 또 경주의 경우에는 경주의 성건동이라고 있습니다. 네. 조금은 도심보는 조금은 외곽이긴 하지만 또 학교가 많이 밀집해 있어요. 뭐 동국대 경주 캠퍼스도 있고 유초 중국 한 5개 밀집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지역이 거의 지금 공동화 현상입니다. 사람들이 거의 떠나고 없고 그리고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다문화 가정 외국인 이주 가정들 결혼해서 생긴 가정들이 늘어나다 보니까 그야말로 이제 그 지역민과 이 외국인 간의 이 문화 소통도 안 되고 언어 소통도 안 되는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 이 성건동 책 놀자 프로젝트라고 해서 이제 뭐 어쨌든 책을 통해서 이제 문화화시키고 또 이제 공동체를 좀 만들어 나가려고 하는 이런 프로젝트들이 이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처럼 이미 많은 변화를 겪었거나 대부분의 사업이 마무리된 곳도 있는데요. 우리 지역에서 특히 주목받는 곳은 어디입니까? 예, 제가 두 지역을 좀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네. 첫 번째는 안동이고 다음에는 이제 문경 지역인데요. 네. 안동의 중구동 일대는 안동 삼태사를 모시는 태사묘 그리고 고래 관아터인 웅보공원 등 문화자원을 활용한 각종 행사가 지금 열리고 있습니다. 또 태사묘 주변 골목 상권 활성화를 위한 태사장 지금 장터도 열리고 있는데요. 이제 그동안 재미있었던 것은 택시가 들어가면은 다시 회차할 장소가 없어서 들어가기를 굉장히 꺼렸던 동네가 있는데요. 네. 성진골 달동네입니다. 이 성진골 달동네에 화가들이 와서 그림을 그리면서 또 그 지역 주민들이 장터를 열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하루에 100명이 넘는 관광객들이 이곳에 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또 벽화마을 그림의 장터를 비롯한 행사가 열리고 있는데요. 주민들이 직접 기획부터 준비, 실행까지 자발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 안동시는 지금 이런 도시재생 사업 운영을 위해서 재생 사업에 관한 주민들의 아이디어들 지금 모으고 있고 도출을 하고 있는데요.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을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을 하고 또 자체적으로 또 주민협의체를 만들어서 마을별로 또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2014년부터 해마다 코디네이터 교육 그리고 이 교육에 참석하는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지금 함께 모여서 마을 재생 사업을 만들어가고 있는데요. 신세동 벽화마을 재생 프로젝트 사업이 이 재생 프로젝트 사업이라고 하죠. 나라라 달동네가 지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개년 사업을 통해서 완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안막동에 있는 범석골 이론도 지금 2016년도부터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선 사업이라고 하는데요. 셋들마을 사업에 선정이 됐습니다. 네. 이 셋들마을은 지금 주민 역량 강화 등 사업이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문경을 좀 말씀을 드리면은요. 문경 말씀을 드리기 전에 먼저 독일의 사례를 먼저 한번 네. 말씀을 좀 드릴게요. 네네. 독일에서는 1988년도에 폐쇄된 독일 산업혁명의 유산이 졸퍼라인 탄광지대가 있습니다. 이 탄광지대가 2001년 세계 문화유산으로 지정이 됐는데요. 이곳에는 박물관 그리고 미술관 등으로 리모델링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고 있고 관광지로 변모를 했습니다. 이것처럼 이제 지금 문경에서도 문경에 폐쇄된 공간을 리모델링을 하고 있는데요. 그곳이 어디냐면 지금 쌍용양해가 있던 자리입니다. 네. 쌍용양해가 있던 자리가 약 지금
그 상당히 그 많은 그 넓은 그 공간인데 약 500평이 넘는 대규모 실내 그 촬영 스튜디오를 지금 내년까지 완공을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기존 야외 세트장과 함께 전천후 그 영상 도시로 지금 부상하게 된다. 그 야외 세트장과 지금 기존에 있던 세트장들이 함께 모이면 시너지 효과가 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또 문화체육관광부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시행하는 창작 스튜디오 구축 공모 사업이 선정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예산도 많이 지금 지원을 받고 있는데요. 그 15억 원과 또 도비와 시비 등 모두 지금 35억 원 정도를 투자를 해서 그 2,300제곱미터 규모의 또 그 실내 촬영 스튜디오를 내년까지 조성을 하겠다 이렇게 지금 밝히고 있거든요. 네. 기존에 있는 문경 세제 그리고 가온 오픈 세트장이 있는데 이 세트장에서는 비가 온다든지 눈이 온다든지 이러면은 지금 촬영하기가 상당히 어려웠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제 세트장이 새로 만들어진다면은 전천후 이제 촬영이 가능해지게 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영상 테마파크와 또 문경 에코랄라가 그 만들어지면은 시너지 효과를 통해서 문경이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오는 도시가 되지 않을까. 즉 문화와 그 도시 재생의 그 상생 모델이 지금 문경에 만들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지금 안동과 문경의 사례를 말씀해 주셨는데 무엇보다 도시재생으로 재탄생된 안동의 경우 이미 4년 동안 많은 변화를 이룬 만큼 기대감이 더 클 것 같은데요. 안동의 사례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죠. 네, 방금 그 조 기자께서 안동 얘기도 좀 어느 정도 해주셨기 때문에 조금 제가 그 정리를 하면 사실은 그 이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께서는 네. 굉장히 성과가 있었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그걸 또 굉장히 비판적으로 보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전히 아마 크게 변화된 게 있느냐라고. 근데 어쨌든 제가 좀 요약을 하면 태사묘에서 시작을 해서 중구동으로 이어지는 그 곳에 그 웅부공원도 지나가고 그다음에 성진골 벽화마을도 지나가 해동사 유치원이라는 곳 한 1.7km 구간에 이어집니다. 네. 그 구간이 안동의 예전부터 있었던 원도심입니다. 가장 핵심적인 도심입니다. 네네. 그 중에 예전에 뭐 저도 한 20년 전만 해도 청년 학생들부터 많았죠. 지금은 이제 옥동 신도시가 만들어지고 강 건너 이제 그 남쪽에 강남동 이제 정하동 쪽에 택지 개발이 되다 보니 원도심은 다 주고 가요 지금. 그런데다가 또 하나. 안동 역사가 지금 이 안동 송년 터미널 쪽으로 또 이전을 합니다. 네. 그러면 그 원도심은 거의 더 힘들어지죠. 그래서 이제 이런 작업이 이루어져 와서 이제 어느 정도는 좀 좋은 영향은 있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네. 들고 또 하나는 그 일대 중간에 한옥 마을들이 옥정동이라고 하는 그 쪽에 한옥들이 제법 모여 있어요. 모여 있어서 그 한옥들도 좀 개발해서 이제 게스트하우스로 만드는 작업들도 동시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 참고로 하나는 그 우리 도시에 보면 그 전봇대의 전선들이 굉장히 어지럽게 이렇게 보여 있잖아요. 그런 것이 바로 도시 재생 그리고 도시 경관이 굉장히 안 좋게 보입니다. 네. 이런 부분들을 이 1.7km 구간에는 한국전력 등등 통신회사들과 협의를 해서 전선을 땅 밑으로 넣는 지중화 작업도 진행되고 있다는 것. 네. 이거는 저는 하나의 특색으로 저는 보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앞서 소규모 재생 사업들 말씀해 주시면서 이제 지역의 콘텐츠 얘기를 해주셨던 것 같은데 이런 도시 재생의 핵심은 좀 단순한 재생이 아닌 이 콘텐츠를 살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도시재생의 성공 여부는 그리고 뭐 담장 바꾸고 보도블록 새로 바꾸고 그리고 뭐 담장에 뭐 벽화 만든다고 해서 도시재생 될 수는 없습니다. 네. 그야말로 그 지역의 역사와 문화 스토리를 텔링화하는 거죠. 스토리텔링을 하는 건데 적어도 저는 안동은 우리가 경주를 일러서 우리가 천년고도라고 그러죠. 네. 신라왕조 천년을 이어져 천년고도인데 저는 또 안동을 저는 천년도시라고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고려의 시작과 그것도 안동이었고요. 그리고 네. 조선의 시작과 그것도 정도전이나 영주 출신의 정도전의 역할도 있었지만 정도전이 역시 안동 영주를 유람하면서 조선 건국을 설계했다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많은 역사 인물들도 있고 하니 그러한 것을 통해서 스토리를 만들어내고 그 스토리가 콘텐츠에 대해서 문화관광화 시켜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네, 좋은 의견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도시 재생 사업을 마무리하고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것들도 있거든요. 사례 좀 짚어보죠. 예, 그 대구의 중구 근대골목 투어 사업 그리고 영주의 후생시장을 예를 들 수가 있겠는데요. 네. 중구는 그 90년대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빠져나가면서 공동화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도심 공동화 현상이 일어나면서 중구 근대골목 투어를 만들었고요. 그리고 김광석
가수 김광석 씨가 태어난 곳을 김광석 거리로 만들었습니다. 이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기 시작을 했고요. 네. 또 영주의 후생시장 같은 경우도 시장을 그 리모델링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기 시작을 했는데요. 더구나 이곳에는 기존에 이제 레트로 감성이 불면서 새로운 그 관광지가 되고 있고요. 또 다양한 콘텐츠를 입혀서 계속해서 발전해 나가고 있기도 합니다. 네, 그럼 한편으로는 도시재생의 부작용 경계할 건 없겠습니까? 간단히 얘기하면 영어로 젠트리피케이션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네. 우리말로 쉽게 얘기하면 있던 사람이 떠나가고 있던 사람이 쫓겨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런 도시 재생을 통해서 어떤 사례가 생기냐면 두 가지 사례가 있습니다. 네. 도시 재생을 해서 이제 활력을 찾아서 장사도 잘 되고 영업이 잘 되니까 이제 외지 사람 들어와서 이제 임대를 받아서 이제 장사를 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열심히 했죠.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근데 이게 잘 되니까 집주인이 세를 올려버려요. 네. 그래서 세 유지가 안 됩니다. 떠나는 겁니다. 또 하나의 젠트리피케이션은 원래 그 지역에서 살고 있거나 영업을 해오던 사람도 100% 다가 자기 집은 아닐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일정 부분은 또 이제 또 세를 주고 살던 사람도 그 지역이 덩달아서 집가가 올라가고 월세와 전세가 올라가니까 이 원래 있던 섬을 원주민조차도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이런 사람도 쫓겨나는, 오갈 데 없어지는. 이렇게 되면 결국은 그 지역은 어느 정도 반짝 효과가 있다가 결국은 공동화됩니다. 그러면 다시 말하면 있던 사람 떠나고 그 집주인들도 결국은 망합니다. 경계해야 됩니다. 저 집주인 건물주들 이런 부분 특히 경계해야 됩니다. 욕심 조금 줄이시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도시재생에 있어서 산재한 과제는 무엇이 있을지 두 분 최종 의견 덧붙여 주시죠. 조 기자께서 먼저. 네, 앞서 정부가 5년 동안 500개 마을에 대해서 도시재생 사업을 하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고 이미 지금 굉장히 많은 마을들이 도시재생 사업에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사실 우리나라는 같은 지금 문화권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자칫 잘못하면은 도시재생 사업이 다 비슷하게 지금 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다 보면은 실질적으로 도시재생 사업을 하는 이유 자체가 새로운 관광객들도 끌어들이고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도 높이고자 하는 것인데 비슷비슷해지면은 그냥 그저 그런 도시재생 사업이 되지 않나. 그래서 지역 특성에 맞는 도시재생 사업이 좀 진행이 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도시재생 사업이라는 게 같은 생활 문화권끼리 지금 만들어져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읍면동 단위를 기준으로 경제권이 개편되어야 된다 이렇게 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또 하나는 이제 사실 도시재생 사업이 진행되면서 결국은 그 지역에서 돈이 돌아야 되거든요. 그 지역에서 돈이 돌기 위해서는 결국은 골목 상권이 살아나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골목 상권을 얼마나 잘 살릴 수 있느냐 이게 도시재생 사업의 그 성공 여부를 좀 가름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네, 저는 그 핵심적으로 이제 이런 게 이루어지면 예산이 내려오잖아요. 그럼 예산을 집행하는 중간 지원 조직이 만들어집니다. 네. 시의 공무 조직이 아닌 예를 들면 안동의 도시재생 센터 같은 게 만들어져요. 이 센터가 중심이 돼서 이제 그 주민들과 같이 협업을 해 나가요. 근데 이게 참 어려운데요. 이 중간 지원 조직도 추가되면 안 됩니다. 주민들이 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해서 이분들이 장기적으로 해나가니까 만들어야 됩니다. 이게 안 되면 결국 예산 끊기면은 이 네. 사업은 끝납니다. 더 이상 진척이 안 됩니다. 이런 것이 네. 우리 지금 너무 주변에 많습니다. 이 부분 꼭 다 같이 좀 염두에 뒀으면 좋겠습니다. 네, 두 분의 최종 의견까지 들어봤습니다. 두 분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고요. 지금까지 경북 북부 도시재생과 관련한 성과와 과제 짚어봤습니다. 이 시간 헬로 이슈토크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